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이 미래사회의 과학 문제 중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기후변화와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후변화 하면은 아마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정도로 우리가 이미 학창시절서부터 많이 앞으로의 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이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가 최근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고 난 이후인 뭐 1950년대나 아니면은 19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미래 사회에 닥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 이 근본적인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첨단 기술 중에서 친환경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를 여러분들이 아마 인상 깊게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인터스텔라는 뭐 멋진 블랙홀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류가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해 가면서 매우 감명 깊게 봤었을 텐데요. 이 인터스텔라라는 이 영화에서 사실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거는 지구가 모래폭풍 등의 영향으로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러한 행성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시점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래폭풍을 포함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농작물은 점점 고사되어 가고, 즉 말라 죽어 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 각종 곡식들이 이제 점점 멸종되어 가자 더 이상 인류는 이제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행성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이 척박한 시절로 변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여러분들 인상 깊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기후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정확하게 원인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화상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가 분명히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래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지금까지 앞에서 순서대로 살펴봤었던 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고령화를 포함한 사회 문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펴볼 각종 국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개인이나 시민, 더 나아가서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정치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전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국제 정치적인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직면해서 닥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각종 지구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국가나 시민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에는 어렵고, 소위 말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와 또 개인이 노력해야지만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우리 지구라는 행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기후 변화, 즉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사실상 이 개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가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 인류, 즉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변하면서 상당 기간 관찰되어 왔었던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 되어 가고 있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이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봤었던 이 지구 온난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 메커니즘은 사실 대기에 들어오고 있는 이 태양열이 제대로 이 지구 밖으로도 표면에서 반사되어서 나가질 못하고 이 온실가스 안에 갇혀서 조금씩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도 하고 그리고 많이 관련돼서 뉴스 기사라든가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여름의 폭염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뭄 그리고 집중호우나 이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는 엘니뇨 현상 그 외에도 각종 태풍이나 강풍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들을 많이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황사와 지진과 같은 이러한 자연재해 외에도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돼서 굉장히 더운 날씨로 점점 변해가고 또 겨울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나 아니면은 이 식순환 문제가 실제 일부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등 각 계절별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폭염이 계속되고 가뭄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은 강풍 등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 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우울한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한반도는 폭염 일수가 1년에 10일에서 35일까지 급증하는 등 사실상 거의 아열대 기후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느꼈었던 봄, 가을의 길이보다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 봄, 가을을 여러분들이 아마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름에는 집중호우를 통한 홍수라든가 폭염, 또 겨울에는 겨울 가뭄이 점점 악화되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생태계의 변화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극지방대에 있는 빙하들이 점점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 해안 지역에 있는 이 해수면의 높이도 점점 올라가서 이들 지역의 이 원활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까지도 지금은 걱정해야 될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문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전 지구적인 회의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에서 2도까지 하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1차로 지금 현재 탄소 배출량을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을 중심으로 해서 약 절반 50% 감축 목표로 상향 조정해서 이 탄소 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약 24.4%를 감축할 목표로 세웠지만 이 목표에서 더 발전시켜서 다른 주요국들처럼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각종 계획을 세우고 관련돼 있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의 노력을 동참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이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빨리 전환시켜야지만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생성하지 않거나 거의 생성되지 않는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그동안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불려왔습니다.
물론 이미 벌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라든가 아니면은 매출액이나 투자 각종 사업체 수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선진국 대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규모를 점점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즉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핵분열 이 에너지를 핵분열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여전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점점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 그 외에도 연료전지라든가 석탄의 액화화, 가스화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신에너지 분야,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천연에너지에 가까운 이러한 태양열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 더 나아가서 바이오 에너지나 풍력, 또 해양 에너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 관련돼 있는 이 에너지 산업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넓은 범위의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이 온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서 전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이 노력의 원천이라고 봤었을 때 관련되어 있는 각종 투자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력이나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나 원자력과 같은 이러한 친환경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 대비 탄소량 배출이 적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풍력이나 바이오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이러한 친환경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국가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한반도의 이 평균 기온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도록 전 국민과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다양한 기업들의 노력까지도 함께 동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RE100이라는, 즉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 RE100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체 기업에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만 사용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41년까지 21개의 RE100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미 현재까지 관련되어 있는 RE100 선언 기업이 20개에 육박할 정도로 주요한 기업들이 앞으로 사용 전력의 대부분을, 더 나아가서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RE100을 포함한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더욱더 우리 주변에 확대된다면 당연히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점진적으로나마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K스타와 같은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전력 발전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각종 목표들,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을 지금 현재는 10%대에 불과를 하지만 이를 2026년까지 25% 이상으로 목표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는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전망을 이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함께 동참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K스타와 같은 핵융합 기술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더욱더 노력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율자동차나 드론, 그리고 로봇공학이나 스마트시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각종 응용 기술이 함께 발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스마트시티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로 구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 절약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공유 경제 시스템을 함께 구축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국내외의 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미 벌써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투자 대비 효과가 높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최소화시키고 이 핵융합 발전을 포함한 각종 친환경 에너지가 점점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보편스럽게 활용되어야지만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주로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만이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바이오라든가 해상 풍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해양 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 목표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각종 노력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이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여름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겨울에도 가뭄이 계속돼서 각종 산불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를 통해서 물난리가 나거나 도심에서 각종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엘니노 현상처럼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 생태계 자체가 변하거나 아니면은 강풍이나 폭풍으로 인해서 점점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구라는 행성에 빚을 졌던 거를 그대로 되갚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이 한반도의 온도를 점점 낮춰서 2100년까지는 평균 기온 2도 하락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 2100년까지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한반도의 주요 지역들 중에서 특히 해안 지역, 즉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요 항만이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산업시설들이 결국은 점점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서 녹은 빙하로 해안선이 점점 상승하게 돼서 사실상 경제적 기능이나 산업적 기능을 못하는 이런 중요한 국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막을 노력은 국가, 시민사회, 개인이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가 이 탄소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아주 1차적인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이 RE100, 즉 기업 사용 전력의 100%는 신재생 에너지로 참여하는 이러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이 NDC에 맞춰서 우리의 현재 이 기후 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온도를 약 1.5도 정도 낮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인 이 LEDS 시나리오에 따라서 2100년까지는 약 2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미래 사회에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가 과거의 유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시 지구의 온도를 원위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핵융합 발전과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자율 자동차라든가 드론, 로봇공학, 그리고 이를 활용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술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 절약이나 아니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각종 공유 경제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기후 변화가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함께 볼 그림은요. 이 북극 지방인 그린란드 북쪽에 있는 이 빙하가 과거 20-3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로 북극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저러한 이 빙하가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그린란드 이 해안을 붙여서 일부 지역만 저렇게 빙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과정에서 녹아버린 저 수없이 많은 빙하들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빙하가 점점 녹아서 이제는 북극에서는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 한반도에까지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미래 사회에 정말로 눈앞에 닥쳐온 위기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진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라는 행성, 즉, 이 어머니별 지구가 실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병들어서 아파서 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 자체가 어떤 위기에 빠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구라는 행성 자체는 그동안 빙하기와 간빙기를 서로 계속해서 거쳐 나가면서 어떨 때는 빙하기로 뭐 몇백만 년간, 또 어떨 때는 간빙기로 또 역시 몇백만 년간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온,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움직이는 행성입니다.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실제 빙하가 녹아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는 지구라는 행성, 지구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류라는 문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지구가 저렇게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인류 문명에 경고를 보내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위기를 갖고 또 나가서 정말로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인류가 뭐 멸종되지는 않겠지만 인류의 삶이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언젠가는 지구별은 스스로 자기 회복력에 의해서 원위치로 다시 건강한 행성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즉, 그동안
지구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멸종하기도 하고 새로 생성하기도 하고 지금의 인류처럼 전 지구를 부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저러한 이 기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의 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그냥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위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체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의 경고를 우리가 절대로 이 간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전 인류의 함께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지구도 건강하게 그리고 인류 문명도 건강하게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는 지구가 인류에게 분명히 보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구별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거는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중에서 이 과학문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이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미래사회의 국제문제로 첫 번째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강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제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중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통일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